다정한 쉼터, 노을마을 8화를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구두는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요? 양복 입은 거 봐. 서울서 온가 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밸리 개발 대표 강민석입니다. 이장님 계실까요? 이장 박천호 씨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장입니다만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는 전국의 농촌 마을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노을마을에 대해 듣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강민석 대표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린밸리 개발 대표이사 강민석, 저희와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이장님은 회관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30분 후 이장님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장님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큰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100억 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억이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노을마을을 전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긴급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장님이 강민석 대표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린밸리 개발에서 우리 마을에 투자 제안을 하러 오셨습니다. 강민석 대표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마을의 가능성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리조트, 관광객들로 가득 찬 마을, 현대식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는 노을마을의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노을마을의 가장 큰 시험이 찾아온 것을. 100억의 약속. 강민석 대표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을마을은 정말 특별합니다. 협동조합, 친환경 마을, 민주적 운영. 이 모든 것이 브랜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린밸리 개발의 제안. 투자 규모 100억 원. 사업 내용. 5성급 리조트 건립 50억. 체험 관광 단지 조성 30억. 레스토랑 카페 현대화 10억. 마을 인프라 개선 10억. 예상 효과. 연간 관광객 10만 명 유치. 일자리 100개 창출. 주민소득 3배 증가. 전국 최고의 농촌 관광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억? 일자리 100개? 소득 3배? 강민석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모두 가능합니다. 저희가 투자하고 여러분은 마을 주민으로서 수익을 나눠 갖는 겁니다. 황대식 씨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강민석 대표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협력 방식입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협력 방식. 협동조합 지분 51% 매각. 마을 토지 일부 매각 또는 30년 임대. 노을마을 브랜드 사용권 이전. 경영권은 그린밸리 개발이 가짐. 주민들은 직원 또는 협력사로 참여.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지분 51%? 그럼 우리가 주인이 아니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입니다. 다만 경영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주인이에요? 결정권이 없잖아요. 강민석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협동조합 수익이 한 달에 얼마죠? 2천만 원? 저희와 함께하면 한 달에 2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만 하시면 됩니다. 걱정, 고민, 경영. 이런 건 저희가 할게요. 갈라지기 시작하는 마을. 회의가 끝난 후 마을은 다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찬성파 쪽이 먼저 나섭니다. 김춘자 할머니, 나는 찬성이야.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김순덕 부의장, 맞아. 100억이면 우리 마을이 완전히 달라져. 손주들한테도 떳떳하고. 펜션 사장 이준호,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한테도 기회예요. 관광객 많아지면 매출 엄청 늘어나요. 일부 토박이 어르신들, 우리 땅값도 오를 거 아니여. 팔 생각 없어도 오르는 건 좋지. 다음은 반대파가 말합니다. 박철수, 땅을 팔 수 없어. 그리고 우리가 만든 협동조합을 넘길 수 없어. 황대식, 지분 51%를 넘기면 우리는 결정권을 잃어요. 그건 협동조합이 아니라 회사의 하청이 되는 거예요. 강민재, 대기업이 들어오면 마을 자치가 무너져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게 돼요. 최지훈, 저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든 가치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어서 중립파가 의견을 말합니다. 소담 할머니, 나는 잘 모르겠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홍기철 할아버지, 100억은 큰 돈이야. 하지만 뭔가 불안해. 윤하늘, 고민되어 카페 매출은 오르겠지만 내 카페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 면담. 강민석 대표는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주요 인물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와의 면담. 할머니, 슈퍼 운영하시는 거 힘드시죠? 그럼 나이도 있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 슈퍼는 저희가 인수하고 할머니는 명예 고문으로 계시면서 매달 500만 원씩 받으실 수 있어요. 500만 원? 할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 받아본 적 없는데. 다음은 펜션 사장 이준호와의 면담. 이준호 씨, 펜션 빚 아직 많이 남았죠? 어떻게 아세요? 조사했습니다. 3억 정도 되죠? 저희가 그 빚 다 갚아드릴게요. 대신 펜션을 저희 리조트의 일부로 편입시켜 주세요. 빚을 다요? 네. 그리고 이준호 씨는 리조트 지배인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연봉 8천만 원. 이준호 씨는 아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이어 박철수 씨와의 면담. 박철수 씨, 땅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거요. 알아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그 땅 평당 1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뭐?
시세의 2배예요. 1000평이면 10억이에요. 박철수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억? 네. 박철수 씨 평생 농사 지으셔도 못 버는 돈이죠. 그 돈으로 서울에 아파트 사시고 편하게 사세요. 하지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팔아요. 왜요?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땅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강민석 대표는 미소를 거두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을 사람들 다 팔면 박철수 씨만 남게 돼요. 그럼 외롭지 않을까요? 마을의 분열. 며칠 후 마을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서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치면 외면했고 협동조합 일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춘자 할머니와 박철수 씨는 30년 지기 친구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피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우리가 만든 마을인데. 철수야, 넌 땅 많으니까 그래. 나는 늙었어.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나한테 설교하지 마. 너 인생 아니잖아. 황대식 씨와 이준호 씨도 멀어졌습니다. 준호 씨, 빚 때문에 그러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대식 씨는 빚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나는 매달 이자에 쪼들려요. 이게 내 마지막 기회라고요. 젊은 세대도 갈렸습니다. 강민재는 반대했고 박자연은 찬성했습니다. 자연아, 너 유튜버잖아. 브랜드 가치 중요한 거 알잖아. 대기업 것이 되면 우리 색깔 다 잃어버려. 민재야, 현실을 봐.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해. 황대식의 조사. 황대식 씨는 밤새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린밸리 개발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 행복마을 5년 전. 그린밸리 투자 2년 후 주민 대부분 이주. 땅값 폭등 원주민 쫓겨남. 현재 리조트만 남음 마을 공동체 소멸. 두 번째 사례 푸른마을 3년 전. 그린밸리 투자 협동조합 해체. 주민들 직원화 저임금 노동. 현재 불만 폭발, 법정 소송 중. 세 번째 사례 햇살마을 1년 전. 그린밸리 투자 환경 파괴. 대규모 개발로 생태계 훼손. 현재 관광객은 왔지만 마을은 황폐화. 황대식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인수였어. 황대식의 폭로. 다음 날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황대식 씨가 조사 자료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그는 다른 마을의 사례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행복마을은 이제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리조트예요. 원주민은 거의 다 떠났어요. 푸른마을은 주민들이 회사에 고소당했어요. 계약 위반이라면서요. 햇살마을은 환경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개발하면서 숲을 다 밀어버렸대요. 강민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황대식 씨, 그건 과거 사례고요. 저희는 배웠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저희는 주민 중심으로. 계약서 봤어요? 황대식 씨가 계약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 51조 보세요. 경영권은 전적으로 그린밸리에 있다. 53조 브랜드 사용권은 영구적으로 그린밸리에 귀속된다. 62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투자금의 3배.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 번 계약하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권은 그린밸리가 가진다는 거죠. 강민석 대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황대식 씨, 그건 법적 안전장치일 뿐. 안전장치요? 이건 족쇄예요. 황대식 씨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노을마을은 우리 것이 아니게 돼요. 그린밸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김춘자의 고백. 회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김춘자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대식아, 네 할머니. 나 벌써 사인했어. 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민석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계약서 가져왔어. 슈퍼 인수 계약서. 그래서 사인했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나는 돈이 너무 필요했어. 할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어. 늙어서도 일해야 하고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그 돈이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 박철수 씨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철수야 미안해. 내가 욕심을 부렸어. 박철수 씨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강민석 대표가 나섰습니다. 보세요. 김춘자 할머니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그때 박철수 씨가 돌아섰습니다. 당신 비겁하군요. 뭐라고요? 할머니 약점을 이용했잖아요. 늙고 가난한 사람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박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돈으로 본 거예요. 소담 할머니의 한마디. 회관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찬성파와 반대파가 다시 충돌했고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잠깐. 할머니가 지팡이로 바닥을 쳤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82살이야. 곧 죽을 거야. 할머니. 하지만 죽기 전에 한 가지는 보고 싶어. 할머니는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나는 노을마을이 좋았어. 여기서는 내가 투명인간이 아니었어. 내 목소리가 들렸어. 내가 소중했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0억? 큰 돈이지. 하지만 그 돈으로 이 따뜻함을 살 수 있어?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춘자, 너 슈퍼 팔면 뭐 할 거요? 편하게 살려고. 혼자? 편한 게 행복한 거요? 김춘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담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해. 연금도 적고 병원비도 부담스러워. 그래도 여기가 좋아.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마을이니까. 잠깐 여러분. 지금 노을마을은 가장 큰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큰 돈과 편안한 삶. 하지만 그 대가로 마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을마을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제 노을마을의 최종 선택을 지켜보겠습니다. 진짜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장 박천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투표합시다. 투표요? 네.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그린밸리 개발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강민석 대표가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투표하세요. 하지만 찬성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소수 의견도 존중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찬성이 많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할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에요. 이장님은 투표용지를 나눠줬습니다. 안건은 그린밸리 개발의 투자 제안을 수락할 것인가? 찬성, 반대. 사람들이 하나씩 표를 던졌습니다. 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23표, 반대 27표, 반대가 이겼습니다. 하지만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강민석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거의 반반이잖아요. 이렇게 갈라진 상태로 결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일주일 더 대화합시다. 찬성한 사람들의 이유, 반대한 사람들의 이유를 제대로 들어봅시다. 일주일간의 대화. 일주일 동안 마을은 계속 대화했습니다. 타운홀 미팅, 소모임, 1대1 대화. 찬성한 사람들의 진짜 이유를 들어봅니다. 김춘자 할머니, 나는 늙었어. 체력이 딸려. 슈퍼 계속 운영하는 게 힘들어. 그래서 팔고 싶었어. 이준호, 빚이 너무 부담돼. 매달 이자 내느라 숨이 막혀. 자유롭고 싶었어. 일부 토박이들, 우리는 평생 가난했어. 한 번쯤은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 다음은 반대한 사람들의 진짜 이유를 들어봅니다. 박철수, 이 땅은 내 정체성이야. 팔면 나는 누구지? 그냥 돈 있는 늙은이? 황대식, 우리가 만든 가치를 지키고 싶어. 대기업 것이 되면 그 가치가 사라져. 강민재, 자치권이 중요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는 게 진짜 공동체야. 다음은 중립이었던 사람들의 깨달음입니다. 소담 할머니, 둘 다 이해돼.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제3의 길 아닐까? 홍기철 할아버지, 돈도 필요하고 자치도 필요해. 둘 다 할 방법은 없을까? 과연 제3의 길은 뭐가 될까요? 황대식 씨가 새로운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무슨 방법인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사회적 투자예요. 황대식 씨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안 투자 방안, 크라우드 펀딩 10억, 노을마을 스토리를 전국에 알림, 시민들의 소액 투자, 투자자들은 명예마을 주민 자격, 사회적 투자 20억, 사회적 금융기관에서 저리융자, 조건 마을 자치권 유지, 수익의 일부만 배당, 정부 지원금 10억, 농촌 활성화 지원 사업, 친환경 마을 지원금, 자체 적립금 5억, 협동조합 적립금 활용, 총 45억 원. 45억으로는 100억만큼 못하겠지만 우리 방식으로 천천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황대식 씨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남을 수 있어요. 김춘자의 결정.
김춘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 계약서 철회하고 싶어. 할머니, 강민석 대표님 미안해요. 나 슈퍼 안 팔래. 하지만 이미 계약. 위약금 내면 되잖아.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할머니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낼게. 내 평생 저축한 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야. 내가 한 선택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 낼게요. 나도 낼게요. 저도요. 사람들이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낼게요. 할머니 혼자 책임질 일 아니에요. 김춘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일주일 후 최종 투표가 열렸습니다. 안건 1 그린밸리 개발 제한 거부. 찬성 48표, 반대 2표. 안건 2 대안투자 방안 추진. 찬성 50표, 반대 0표. 만장일치였습니다. 강민석 대표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쉽네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기회예요. 우리 힘으로 마을을 만들어가는 기회. 강민석 대표는 쓴웃음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1년 후, 1년이 지났습니다. 노을마을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12억을 모았고 사회적 투자로 20억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고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100억으로 만들 수 있었던 화려한 리조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을마을다운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노을마을 게스트하우스는 한옥과 현대식의 조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운영, 하루 20명 한정, 빠름이 아닌 느림의 가치, 관광객은 한 해 3만 명, 그린밸리가 약속한 10만 명보다는 적었습니다. 하지만 질이 달랐습니다. 관광객들은 말했습니다. 여기는 진짜예요. 상업적이지 않고 따뜻해요. 마을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게 느껴져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김춘자의 행복. 김춘자 할머니는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도와주었고 바쁜 시간에는 이웃들이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얘들아.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1년 전에 슈퍼 팔려고 했던 거 알지? 지금 생각하면 미쳤었나 봐. 왜요? 이 슈퍼가 내 삶이었어. 팔았으면 나는 뭘 했을까? 그냥 빈둥거리며 TV나 보고. 할머니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여기가 내 자리라는 것. 박철수의 자부심. 박철수 씨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아저씨, 이 배추 정말 맛있어요. 도시에서 온 가족이 말했습니다. 그럼 30년 경력의 맛이야. 박철수 씨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전에 땅 팔라고 했을 때 솔직히 흔들렸어. 10억이라는 돈. 어마어마하잖아. 그럼 왜 안 파셨어요? 팔면 나는 누구지? 돈 많은 늙은이? 그게 다야? 박철수 씨는 땅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이 나야. 내 땅에서 농사 짓고 내 방식으로 살고
그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 황대식의 깨달음. 황대식 씨는 크라우드 펀딩을 성공시킨 후 다른 마을 컨설팅도 시작했습니다. 대식 씨, 노을마을 모델을 다른 곳에도 전파하시는군요. 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자립이라는 걸요. 황대식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100억을 받았으면 우리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린밸리의 직원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인이에요.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열매를 따요. 2년 후, 저는 마을 언덕에 올라가 노을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화려한 리조트는 없었습니다. 대신 아늑한 한옥 게스트하우스가 있었고, 정겹게 운영되는 마을 슈퍼가 있었고, 푸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관광객은 많지 않았지만 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노을마을을 사랑했습니다. 수익은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마을이었으니까요. 이장 박천호 씨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선생님,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100억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보다 부자였겠죠. 하지만 이장님은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보다 행복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돈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으로 사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노을마을 자립 2주년 기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난해요? 아니요. 우리 행복해요? 네. 왜요? 김춘자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니까요.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그때 소담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84세가 된 할머니는 여전히 건강했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우리는 100억을 거절했어.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 우리가 잘한 걸까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는 더 큰 걸 얻었어. 뭘 얻었어요, 할머니? 우리 자신을 얻었어. 주인으로 사는 삶을 얻었어.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많으면 좋지.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함께 결정하는 기쁨,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확신. 할머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노을마을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우리가 만든 이 따뜻함이 다음 세대에게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질 거야.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선택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A와 B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노을마을은 돈보다 자치를 선택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노을마을을 노을마을답게 만들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저는 소담 할머니와 함께 벤치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그럼, 정말 행복해. 할머니는 별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84년을 살았는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지금이야. 노을마을에서의 시간. 왜요? 여기서는 내가 투명인간이 아니니까. 내 목소리가 들리고 내 투표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노을마을 앞으로도 잘 될 거지? 물론이죠, 할머니. 할머니가 계시니까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아.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줘야 하고, 손주들한테 마을 역사도 가르쳐줘야 하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노을마을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소담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박철수 씨는 열정적인 농부로, 김춘자 할머니는 마을 슈퍼의 주인으로, 황대식 씨는 협동조합의 리더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자립일까요? 오늘 우리는 노을마을이 100억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을마을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마을에 아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젊은 부부들이 이사를 오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마을 학교를 다시 열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을마을이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는 최은숙입니다. 30년 교사로 살며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노을마을에서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주인으로 산다는 것의 가치, 그리고 진짜 부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 노을마을은 오늘도 자신들이 선택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서 우리는 주인입니다. 오늘도 다정한 쉼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